과거에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연준의 그러니까 미국의 긴축에 의해서 이렇게 촉발된 달러 강세는 그 긴축을 멈추고 연준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라고 발표돼서 시장이 컨센서스화 되기 전까지는 약세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게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환율이 다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고점을 그러니까 더 올라 버렸죠. 일단. 대표님 보유 종목들의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세라 지금 환전해서 투자해도 괜찮을지요? 이제 금요일 날 끝난 미국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독일의 PPI 쇼크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 후반 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주 강경한 긴축에 대한 의견이었고, 사실상 시장이 힘을 얻어서 이제 나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유럽의 그런 에너지 관련된 그런 그 모습들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에서 달러가 108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108포인트는 20년 2020년이 아니라 2000년 초입 정도까지 가면 그때나 있었던 달러 강세로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굉장히 높은 숫자까지 올라간 거고, 달러가 약세를 띠고 지나간 7월 중순부터 7월달, 8월달 초에까지 진행된 시장의 반등 국면에서는 다시 104까지 내려갔던 달러 인덱스이기 때문에 지나간 며칠 사이에 빠르게 108까지 상승하면서 달러는 더 심각한 강세를 띄었고, 원화 환율로도 아마 토요일 날 원 달러 환율이 1330원,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겠죠. 1330원대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정도에서 거래됐을 것 같은데, 이것도 원 달러 환율로는 아마 최근 들어선 최고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달러가 강세로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 달러 환율이 내려와서 거꾸로 이제 원화가 강해지는 그런 국면이 들어갔을 때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7월 초부터 해서 진행되어 있는 시장 반등 국면에서 달러가 다시 내려가면서 달러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고점을 더 갱신하면서 10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관련된 국면은 시장 전체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쉽게 꺾이지 않는 달러 강세일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독일의 PPI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의 CPI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번 겨울을 어떻게 잘 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럽의 현재 에너지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러가 강세를 바꿔서 약세로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 인덱스는 여러 나라의 통화와 관여하지 않습니다. 6개 통화만 관여하는데 6개 통화 중에서도 유로와 엔화, 그 다음에 파운드화가 어떻게 되느냐에만 영향을 거의 다 받는다. 왜냐하면 이 3개면은 80%가 넘어요. 원달러 확률이 이 3개 통화가 약세가 되느냐 강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도 다르지 않은데 이 3개가 모두 약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로와 그 다음에 파운드와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인플레이션 대표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렇고, 유로와 당연히 좀 전에 독일 PPI 말씀드렸고, 엔화는 전통적으로 그 달러 관련해서 약세를 추구하는 쪽인데 이번에 최근에 아베 사건이 있고 나서 기시다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내각 자체가 아베 그쪽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함으로 해서 정책적 기조가 강하게 빠르게 변화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엔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강세는 지금보다는 강세를 띌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통화가 모두 다 약세를 앞으로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고, 원화랑만 비교해 봐도 원화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질문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는 지금 수출국으로서 그 다음에 중국과 유로존의 영향을 받는,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영향을 받는 국가로서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워낙 강세 요인보다는 약세 요인이 훨씬 더 많이 경제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면에서는 원화가 쉽게 강세로 돌아서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안화 같은 것들이 지금 다 같이 약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연준의 그러니까 미국의 긴축에 의해서 이렇게 촉발된 달러 강세는 그 긴축을 멈추고 연준이 금리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라고 발표돼서 시장이 컨센서스화 되기 전까지는 약세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의 세계 통화가 집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할 것 같고요. 다만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동결만 발표를 해도 사실은 달러 방향은 확실하게 바뀔 것 같은데, 그런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원화도 지금의 그 원달러 환율을 낮춰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올해 하반기 뒷부분으로 가야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환전 이제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이게 너무 세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아마 쉽게 약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지만 그래서 기다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띄어서 달러 바꾸면서 손해를 덜 보면서 내가 더 유리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죠. 잘 보시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번에도 지나간 7월달 8월 초까지 있었던 이 반등 장세에서 보시면 전형적으로 달러는 계속 약해졌죠. 그런 것처럼 달러 약세를 기다리시면 주가가 이미 올라버려서 더 비싸게 사게 되실 거고, 만약에 지금 주가를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은 반등 국면에서 얼마 안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조정을 하게 된다면 달러는 강세를 더 띌 수는 있지만 주식은 더 싸게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좋을 수는 없다. 그럼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중립적으로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6월 달에 있었던 시장의 최저점, 미국 지수로 말하면, 지금 미국 주식을 사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미국 주식으로 말하면 S&P 기준으로 3,600가 언제쯤이냐면 6월 둘째 주쯤, 그 정도 내려간 게 제 생각에는 3,500대까지 갔는데, 정확하게 제가 S&P 숫자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바닥이 최저 바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4,200까지 올라와서 4,200에서 다시 조정을 할 거로는 저는 보고 있는데, 지난번 바닥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닥이 나왔다고 저는 보는 편이니까, 이제 바닥을 지났으니까 무턱대고 살 건 아니라서 저도 지금 모든 매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 너무 낙관적이고 너무 빠른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시 풀백을 할 것 같아서 더 내려올 수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그게 시장이 다시 되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하면 사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물론 뭐 아무거나는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로서는 달러가 약세가 될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이 조정을 할 때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타임으로 보면 달러에 한해서는 해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할 때 좀 더 이제 심플하게 보실 필요가, 또 그 다음에 분명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러는 뭐라고 말할까요? 요번에 하락 국면, 1월부터 6월 달까지 내려오는 하락 국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정말로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같이 통화가 더 약세가 되거나 통화도 약세를 띄어서 내가 주식이 하락하는데 환율로도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건 해지를 하고 한쪽은 이제 주식은 떨어지더라도 환율은 방어를 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독특하게도 달러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 달러가 같이 떨어지지 않아요. 주식이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언제나 달러는 강세를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내 주식이 하락한 거를 환율에 의해서 훨씬 더 방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작년도부터 올해 미국 주식 갖고 있었던 분들은 환율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수익이 상당 부분 10% 이상 나셨을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내 하락을 방어하면 방어했지, 달러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데다가 더 불을 붙이는, 더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는 해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할 때 당연히 오르고 내리를 매번 좋을 순 없죠. 하지만 진짜 위험 국면에서 진짜로 달러가 하락하는 위험을 해지해야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 별로 그럴 필요가 없는 통화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어려운 국면이 오면 신기하게도 강해지기 때문에 해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어려운 국면에서. 예를 들어서
신용 위험 같은 커다란 위험,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달러는 강해져서 주가 하락률을 방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달러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미국 주식에 관련해서는 이 환율에 관련돼서는 거꾸로 보는 게 좋다.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부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강해져서 점점점 낮아지는 거죠. 원화가 강해진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달러로 미국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손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러면 그때는 좀 갖고 있다가 원화가 충분히 강해지면 그때 바꿔서 사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환율만 바라본 거고요. 환율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0분의 1도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다만 위험은 언제 오냐면 주가가 하락할 때 환율도 같이 나빠지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주가가 좋아서 원화가 약세입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주가가 많이 안 좋을 때 환율도 안 좋아서 그 손해를 더 크게 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해지할지 환율은 어떻게 해지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둘 다 해지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면 환율 해지라도 늘 되어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펀드를 할 때도 항상 해지형을 하고 원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런 생각은 안 하시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에 대한 환율에 대한 해지나 투자는 이런 개념인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통화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조금 그건 다른 영역인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조금 더 지식이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때가 아니니까 질문 주신 거에서 제가 조금 오버해서 대답을 드렸는데 방향이나 추세를 말씀드렸다면 질문 주신 거면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조언까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사는 게 환율 관련해서 좀 더 유리하게 사는 것보다 항상 중요한 포인트다. 더 중요시 하셔야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자산으로 보면 달러화 돼 있는 자산은 일정 부분 언제나 있는 게 맞다. 아직까지 달러가 기축통화고 미국이 전 세계 중심 주식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산 중에 언제 연중무휴 10년, 20년 내에 크게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달러로 된 자산은 늘 갖고 있으신 게 다일 필요는 없죠. 하지만 달러 자산은 반드시 갖고 있으신 게 장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 시장은 다시 한번 바닥에 올까요? 그 한국 시장에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보다는 글로벌 침체의 영향을 조금 더 길게 받을 수 있다고 제일 처음에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죠. 유럽 침체와 중국 침체에도 한국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바닥, 왜냐하면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7주째 사고 있는데 7주 맞을 것 같습니다. 7주째 사고 있는데 그게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환율이 다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고점을 그러니까 더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더 약세가 원화 약세가 지난 금요일에 진행됐어요. 달러가 108을 찍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그런데 오늘 아마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에 관련된 그런 큰 영향을 끼치는 외국인들의 매수는 물론 저는 이게 추세적인 외국인들이 언제냐 환율을 보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 자금이 있고 미국 자금이 있는데 현재도 유럽 자금은 계속 빠지는 중이에요. 근데 미국 자금이 들어와서 지금 매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 자금이 이제 처음에 엄청 세게 팔다가 지금 이제 다 거의 팔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약해지고 미국은 계속 있으니까 이제 사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매수와 매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많이 차지했던 이유가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법 관련된 규정이 바뀌면서 그거에 관련된 쇼커버링 그러니까 반대 관련된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외국인 매수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공매도를 쳤으면 매수해야 되거든요. 반대 포지션은 쇼커버링은. 그래서 그런 매수가 또 상당 부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한국이 너무나 좋아서 매력적이어서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추세적인 그런 부분을 뒤집을 만큼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특별히 외국인 비중이 역사상 최저입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제일 적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아직도 여전히 30% 정도의 외국인들이 좌우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된다면 한국 시장이 다시 그 이전 바닥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의 반등이나 이런 부분과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과 유럽의 침체가 다소 미국보다 깊어 보인다. 그런데 중국과 유럽의 영향을 한국은 더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 시장의 업종, 그중에 어떤 업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EPS가 좋아지는 쪽들이 있긴 있는데 전체로 보면 다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